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정우성 씨부터 여기 계신 분들과 전국 CGV 극장에서 생중계로 보고 계신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관객 여러분과 전국 11개 CGV 극장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관객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특별하지만 오늘 조금 색다른 초대 손님이 이 영화를 함께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전참시라는 프로의 송 팀장님과 이영자님께서 이 영화를 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주 역할을 맡은 김양기입니다. 굉장히 큰 방에서 함께 라이브 톡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즐거운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인에서 연출을 맡은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 영화 증인은 시나리오 공모전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처음 접하시고 연출하고 싶다는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수많은 시나리오들을 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 유독 이 작품이 눈에 들어왔던 이 증인만의 매력은 무엇이었나요? 그 기분을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되게 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시나리오를 보기 전과 본 후가 제가 달라져 있다는데 감정 상태가 달라져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만나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보자마자 이걸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김양기 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살이 되셨어요. 성인으로서 선보이는 첫 작품인데 기분이 좀 다른가요? 다른 작품 선보일 때랑 조금 뭐 달라진 게 있을까요? 아직 이제 성인이라는 게 실감은 안 나는데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어찌되었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딱 보여드릴 수 있는 작품이 증인이어서 저는 되게 기분이 좋고요. 왜냐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웃음도 나고 좋은 영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첫 시작을 지우로서 증인에서 지우로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되게 기분 좋습니다. 정우성 씨는 어떠세요? 이 영화에 임하시면서 스스로 좀 치유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촬영하시면서 실제로 좀 치유 많이 받으셨나요?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고 이렇게 늘 뭐 어떤 현장이든지 현장이 가장 큰 저에게는 휴식을 주는 그런 장소인 것 같은데 사실 또 이제 그 어떤 캐릭터를 맡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무의식적으로 쌓는 어떤 스트레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감독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시나리오를 읽고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시나리오를 읽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시나리오를 덮고 이걸 내가 왜 해야지 하는 어떤 요소들의 뭐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나리오는 그냥 딱 읽고 덮었는데 제가 뭔가 이렇게 이 시나리오 안에 있는 이 감정들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시나리오를 덮으면서 뭔가 이렇게 숨이 탁 터지면서 뭔가 내가 쉬고 치유받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현장에서 한번 연기를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죠.
감싸 안아준다라는 느낌을 아마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는 저와 대화도 나누지만 관객분들의 질문을 직접 받고 거기에 직접 대답해 주시는 시간도 가질 테니까요. 좀 이따가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질문해 주신 분들께는 여기 계신 분들의 사인이 담긴 영화 포스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이 자리는 증인을 함께 보신 관객분들과 가감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서 영화의 결말이나 혹시라도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오늘 이 자리에 대한 뭐 기록을 남기신다거나 얘기를 하실 때 아직 영화를 관람하지 않으신 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스포일러가 될 만한 내용들은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 주실 거죠? 네, 그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영화 증인의 명장면 토크를 통해서 영화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첫 번째 명장면 스틸 보여주세요. 네, 관객분들이 바로 웃음이 터지는데요.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때 친해지기 위해서 지우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순호의 모습인데 라면 먹는 씬 같은 걸 보면 순호가 여심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맛있는 걸로 다가가는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순호는 참 이름부터 너무 순해요. 참 좋은 사람이고 인간적이다라는 게 이 스틸에서도 느껴지는데 정우성 씨는 어떠셨어요? 실제로도 좀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연기하려고 하려고 했다고 들었는데 캐릭터 표현하시는데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 뭘까요? 꾸미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대상이 정확하잖아요. 따라가야 할 대상이 지우라는 어떤 순수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지우라는 순수의 대상을 따라갈 때 내가 물론 이제 순호에게도 지우라는 어떤 지우가 갖고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어떤 그 편견이 있긴 했지만 지우를 쫓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그거랑 상관없는 순호가 갖고 있는 그냥 본연의 그 마음에서 지우라는 애를 그냥 이렇게 막 따라가는 그런 약간의 순수성을 있는 그런 순호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우를 쫓아가면서 순호를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촬영장에 나갈 때 뭔가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지우를 이렇게 계속해서 관찰하고 그 지우가 그 표현하는 것에 반응하고 이런 즐거움들이 있기 때문에 또 현장이 더 즐거운 현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에 반면에 향기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사전에 많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장애를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우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셨나요? 일단은 감독님과 대화를 나눴던 부분이 아무래도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영상 자료들이나 책이나 아니면 감독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파일들 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근데 오히려 촬영을 하면서는 그런 기본적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지식들 이외에 연기하는 데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현장에서 맞춰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왔던 부분들이 오히려 더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케이라고 했던 장면들도 보면 현장에서 맞춰가면서 감독님과 대화했던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영화 안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뭐 라면이나 퀴즈 같이 좀 공통점을 찾아 들어가면서 가까워지는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어떻게 가까워지셨나요? 뭐 공통점 같은 게 혹시 있었나요? 촬영하면서? 현장에서 가까워지고 공통점을 찾는 건 둘째치고요. 지금 저 사진에 나온 날씨가 그 작년 여름에 가장 더운 때였어요. 더위와의 싸움이 가장 큰 난관이었어요. 멀어질 수도 있는 그런 기온인데 그 정도면. 모든 게 귀찮아지네. 알았어, 지금 너 가. 나는 여기 그런 게 있을래. 뭐 이런. 그 더위, 또 이제 그 땡볕 아래서 저렇게 또 뜨거운 라면을 먹어야 하는 그런 아주 겹겹이 쌓여있는 난관들을 이렇게 허들 넘듯이 하나씩 넘어갔죠.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여러분들이 영화 보셔서 알지만 강아지 한 마리 나오잖아요. 네. 지우가 무서워하는 개.
그 친구가 더위에 대한 짜증을 제일 많이 냈어요. 아, 그게 여기가 아니었군요. 네. 꼬리를 안 흔들어가지고 시즌이다.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꼬리를 안 올리는 거예요. 근데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나중에 시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시즌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어떤 더위라는 큰 장벽을 함께 넘으니까 자연스럽게 절매가 생기면서 호흡이 생겼죠. 그러니까 공통점을 뭐 일부러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우리 이 난가를 잘 버티고 있어. 한기 씨는 어땠어요? 현장에서 정우성 씨와는 어떤 이야기를 가장 좀 많이 나누셨나요? 역시 더위인가요? 저 네, 아무래도 현장에 있다 보면 이제 야외 촬영을 할 때는 굉장히 더웠죠, 늘. 항상 더웠는데, 근데 굉장히 그 영화에서 표현된 야외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저렇게 함께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긴 장면이 많잖아요. 근데 더워도 뭔가 훈훈한 장면을 찍다 보니까 그래도 축 처지지는 않더라고요, 다행히. 네. 제가 우성 씨 미담 하나 해도 될까요? 네, 해주세요. 제가 되게 굉장히 고마웠던 순간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말씀해 네, 주시네요. 더위와 관련된 거예요. 너무 더웠어요. 저도 막 짜증이 막 빨리 끝내고 들어가고 싶다. 근데 우성 씨는 사실 촬영이 다 끝나면 차에 들어가서 땀을 식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계속 옆에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겨드랑이에 땀 흥건하다. 계속 그러는데 안 들어가고 그 옆을 계속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마웠어요. 꼭 언젠가 더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CG가 아니네요. 했죠. CG가 한 거 추가된 게 겨드랑이에 땀을 지우느라고 CG가 아니, 저희 너무 TMI를 이렇게. 정우성 씨는 왜 그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압박이었나요, 무언에? 아니요, 겨드랑이 땀은 CG로 지우면 되고, 사실 이제 저 진짜 너무 더웠어요. 잠깐 이렇게 슛 가기 전에 우산을 잠깐 받쳐주잖아요. 그냥 자, 레디 하면은 우산을 치운단 말이에요. 잠깐 그 우산 치우고 레디 액션 하기 전에 이미 이마가 따끔따끔거리죠. 너무 뜨거운 땡볕이더라고요. 근데 그 스태프들도 엄청나게 정말 많이 그 조명, 이렇게 광량이 셀 때는 오히려 조명을 더 많이 써야 돼요. 이게 조명 스텝이나 뭐 스텝들끼리 더 많아지는 거죠. 물론 이제 배우가 뭐 땀을 식힐 필요도 있지만 그렇게 내 컷 끝나고 잠깐 또 너무 시원한 에어컨이 켜져 있는 차에 들어가서 난 모르겠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냥 그들과 함께 우리 다 함께 만드는 영화니까 함께 그냥 조금이라도 더 그들의 공기 안에 함께 있는 그런 시간이 더 좋거든요. 증인을 두고 따뜻한 영화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진짜로 따뜻한 영화였네요. 이 더위가 만들어낸 기분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따뜻한 영화라서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딱 맞는 것 더위를 같습니다. 다 담아가지고 지금 여러분한테 이 겨울에 딱 드리니까 네, 얼마나 따뜻한 손난로가 돼. 네, 그럼 다음 장면 볼게요. 네, 두 분과 부자지간, 모녀지간을 연기하신 분들의 스틸인데요. 박근영 씨와 장모는 다 실제 부자지간 같다고 느낄 정도로 두 분이 뭔가 분위기도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티격태격하는 모습들이 참 현실감이 있더라고요. 연기하시면서 직접 아이디어 내신 부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빨래하는 장면에서는 직접 아이디어 내셨다고.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일상의 행동들, 아버지와의 뭐 밥상에서 아들이 할 수 있는, 술상에서 아들이 할 수 있는 행동,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의 몸이 불편하시니까 아버지랑 툭툭 말은 좀 이렇게 살갑지 않게 하더라도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아들의 행동, 이런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했던 것 같아요. 또 그걸 또 이제 감독님께서 또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다 받아주시고 또 담아주시려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제가 좀 인터뷰하면서 난감한 게 아버지의 외모를
얘기하면은 그래서 너도 잘생겼다는 거지 이렇게 되버리더라고요. 그 선배님이 너무 근사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선배님의 외모를 함부로 칭찬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런 거니?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죠? 관객분들이 약간 살짝 박수도 나왔는데 부담 안 가지시고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고. 저는 이제 제 외모에 대해서는 뻔뻔한데. 네. 향기 씨 같은 경우에는 장영남 씨와 벌써 4번째 호흡이에요. 모녀지간으로. 이제는 뭐 눈빛만 봐도 4번이나 모녀지간을 연기했기 때문에 잘 통할 것 같은데 어땠나요, 이번 영화에서는? 일단 정말 좋았어요. 처음에 이제 그 캐스팅 소식을 듣고 감독님도 4번째 만남인 건 모르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되게 놀라셨거든요. 네, 일단 굉장히 좋았고요. 촬영할 때도 되게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편한 마음으로 뭔가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고 실제로 촬영할 때도 너무 항상 즐겁게 촬영을 했고 네. 신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참 굉장한 인연인 것 같아요. 장영남 씨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렇게 4번째로 또 만나게 됐는데. 같이 신기해 해주시면서 네. 신기한 건 제가 제일 신기했죠. 닮지 않았나요? 저 두 분도 닮고 네. 닮았지만 네, 느낌이 향기랑 있어요. 장영남 배우분도 그런 거 다 염두에 두고 캐스팅을 하신 건가요? 사실 연기력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봐도 어울린다? 이런 게 저한테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딱 이렇게 저 4분이 한 화면에 담겼을 때 정말 진짜 가족같이 느껴졌을 때는 정말 감독으로서 행복하셨겠어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럼 다음 장면 보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장면은 법정에서의 스틸인데요. 사실 영화 안에서 법정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만큼 법정씬 같은 경우에 혼자 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정우성 씨 혼자 끌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사도 길고요. 좀 부담도 되셨을 것 같은데 법정씬은 연기하면서 어떠셨나요? 현장에 막 산소호흡기도 준비되어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저 혼자 끌고 가는 씬은 아니었어요. 저거는 분명히 지우라는 대상이 순호에게 준 힘을 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동력으로 이렇게 가는 씬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호 혼자, 정우성 혼자 저 씬을 이렇게 이끌고 갔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온전히 지우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만들 수 있었던 씬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산소호흡기는 그 세트장 안에 이 법정 세트를 짓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천장까지 보통 옛날에는 천장을 안 쳤는데 요새는 천장까지 다 쳐요. 그 카메라에 워낙 좀 자유로운 카메라 무브를 위해서 천장까지 치니까 진짜로 이제 꽉 막힌 실내가 되는 거죠. 근데 또 그 엄청난 조명들이 창밖에서 이렇게 쏘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환기가 안 되니까 늘어지는 거예요. 출연진들도 많고 점심시간 딱 지나면 모든 출연진들이 이렇게 다 우리가 되게 이렇게 넘어가죠. 그리고 대사 있는 배우들은 대사를 치려고 하면 자꾸 멍해지면서 대사를 막 찾아 헤매고 그러면서 NG가 나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제가 제작반한테 혹시 요새 이렇게 캠으로 나오는 산소통 있는 것 같은데 좀 준비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캔들이 막 공수가 되면서 대사가 많은 배우들은 계속 그걸 이제 코에다 대고 있는 거죠. 참 따뜻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장은 역시 만만치 않았네요. 더위와 산소호흡기와 계속 따뜻한 거죠. 계속 따뜻하니까 계속 덥고 몽롱해지고 김한기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법정씬에서 지우가 가지고 있는 예민한 감각이 이제 관객들에게도 드러나게 되는데 연기하시면서 좀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것들 우리가 편견을 가지기 쉬운 장애인데 좀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바뀌게 된 생각 같은 것들이 있나요? 저는 좀
놀라기도 하고 처음에 미안했다라고 생각이 딱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제 지우 같은 친구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좀 발작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행동 등을 이렇게 갑자기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사실 그동안은 겉으로 표현을 하진 않아도 그냥 사실 그냥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구나,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고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하려고 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태어나긴 뭔가 지우처럼 어느 한 감각이 예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자신에게 스스로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거를 힘든 거죠. 그게 힘들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그 힘듦을 막아보려고 했던 행동들인데 그걸 제가 지금까지는 그냥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버렸던 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은 아마 영화를 보신 많은 관객분들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지우 덕분에.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그럼 다음 장면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가도록 할게요. 네, 가장 좀 뭉클해지기도 하고 미소가 지어지는 장면이었죠. 이제 두 사람이 마음을 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 연기할 때 어떠셨는지 기억나세요, 정우성 씨? 역시 더웠나요? 네, 더웠어요. 덥더라고요. 다른 소감이나 감정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네. 나중에 보니까 더 나중에 제가 그냥 할 건 했구나.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씬이고 제일 이렇게 개인 감정에 빠지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연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씬이고 그러니까 순호와 지우 사이에서 만들어진 이 온도를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내 감정에 실려서 내 감정 표현하는데 바쁠 수도 있잖아요. 내 감정에 빠지지 말아야지 제일 주의했던 씬인 것 같아요. 좀 가장 지우가 던지는 말을 순호답게 그리고 감정을 좀 이렇게 내가 느끼는 감정의 크기를 좀 다잡아서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씬이었어요. 그리고 순호 입장에서는 진짜 만감이 교체하는 어떤 지우의 칭찬이잖아요. 이게 과연 내가 저 칭찬을 들을 자격이 되나? 라는 질문이 함께 동시에 그냥 그 불현듯 일어나는 어떤 그런 지우의 말이니까 그리고 그 말에 솔직한 대답, 노력해볼게 라는 말이 저 너무 좋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관계에서의 노력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 아주 제일 아끼는 씬이에요.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이 씬을 정우성 씨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는데 영화 안에서도 큰 힘을 지니는 장면이잖아요. 감독님께서는 좀 관객들에게 이 씬이 어떻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하고 연출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번 영화가 유독 촬영 근접해서 시나리오를 많이 고친 작품 중에 하나인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잠깐 울컥하신 거 아니에요? 이 씬을 생각하면서 아니 전혀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울고 가시는 제가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유약하고 저 나이 50인데 자꾸 유약하고 아니 현장에서 제일 많이 우세요. 배우보다 더 많이 울어. 말씀 이어가시죠. 사실은 이 씬의 목적은 지우가 조금 세상과 가까워졌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씬이었어요. 그런 씬을 생각하다가 거의 그 시나리오 재고나기 직전에 쓴 씬 같아요. 근데 그때 그냥 일단 쓸 때는 내가 스태프들한테 너무 고맙다 라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스태프들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나도 뭔가 이렇게 계속 생각하게 되고
배우들 얼굴 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나고 현장에서 이걸 딱 찍는데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 잘 안 나오면 어떡하지? 중요한 씬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찍을 때 됐다라고 된 것 같아. 라고 그냥 저희 스태프들이 제 어깨만 보면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케이인지 아닌지.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깨가 어떻게 들렸나요? 너무 좋아서 근육 피셨나요? 웃으셨나요? 아, 오케이구나 그랬대요. 아, 그렇게 탄생한 어깨로 만든 씬이었군요. 그냥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분위기가 지금도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향기 씨는 어떠셨어요? 이 장면 찍을 때 지우의 심정은 어떨까 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지우에게 있어서 되게 솔직해지는 장면이잖아요, 스스로. 그리고 또 소통하는 과정에서 뭔가 함께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씬 같아서 저도 영화 보고 나서 되게 좀 기억에 남는 씬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촬영을 마지막에 했어요, 거의. 저희가 감독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뭔가 네, 그 흐름에 맞춰서 좀 촬영을 했었거든요.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연기할 때 좀 더 편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네. 살짝 말을 보태면 사실 이 장면이 자폐에 대한 편견을 가지신 분들은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폐아가 저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저도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자폐도 굉장히 그 증상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자폐를 가지고 있는 친구, 외국의 같은 사례에는 CEO가 된 분들도 있고 교수님이 된 분들도 있고 얼마든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냥 보통으로 느끼기에는 자폐를 가지고 있으면 사회생활을 못할 것 같아, 저 사람이랑 친구가 못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편견들이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시나리오를 받고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그분들도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충분히 사회생활이 가능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물론 너무 심한 자폐는 사회생활이 좀 힘든 분들도 솔직히 있어요. 네, 있는데 충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어느 분야에서는 더 오히려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존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를 바라보는 다수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자세와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만큼 그 존재를 다르지만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인격체로 대하느냐에 또 다른 이제 하드로 당실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오늘 영화를 봐주신 관객분들의 질문을 관객과의 저 바로 하고 싶은데요. 사진이 여기서 끝났어요? 네. 뭐 원하시는 지우 3살 때 뭐 이런 사진 나머지 만난 뭐 이런 거 없어요? 왜냐면 아까 엄마랑 신기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향기를 바라보는 게 신기했거든요, 현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사실 사진 두 번째 나오는 사진을 만남이잖아요. 기대하면서 제가 신기했어요 하는 걸 이렇게 덮고 넘어갔는데 저 얼마나 너무 많이 해서 뺀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많이 해서. 근데 관객분들한테는 이렇게 전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 인연을 현장에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 함께 지우가 향기가 29개월인 아기 때 광고를 함께 찍고 그 이후에 이제 향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몰랐잖아요. 그 아기의 이름이 잘 기억이 없었을 테고. 근데 이제 김향기라는 배우가 이렇게 영화에 나왔을 때도 저런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구나, 그 정도로만 이렇게 인식을 하고 현장에서 만났을 때도 처음 만나는 김향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향기가 엄마의 얘기를 듣고 저에게 전한 거죠. 저도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향기 씨는 사실 기억은 못 하셨잖아요.
그쵸. 기억은 없었는데 그래도 항상 알고는 있었어요. 네. 정말 격세지감을 몇 번을 해야 만날 수 있는 인연인지 모르겠는데 그 격세지감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었고요. 죄송합니다. 네. 눈치가 없어요. 네. 그런 향기가 너무나도 이렇게 멋진 배우고, 그리고 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도 얼마나 생각이 진지한 멋진 배우인가라는 걸 맞아요. 본인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고 나이 차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얼마나, 네. 얘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웃으시면 안 돼요. 그만큼 네. 소중한 인연으로 탄생한 영화니까 더 특별하게 관객분들께 네.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진짜로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네, 스태프분께서 마이크를 네, 전달해 드릴게요. 네, 여기 가운데 쪽에서 제일 끝에서 손 들어주신 분 계시거든요. 네, 지금 저랑 눈 마주치신 분, 네네네. 저분께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저 질문 드리기 전에 우선 그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더위에 열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특히나 그 감독님은 저번에 오빠 생각도 이제 제작을 하셨는데 이런 치유하는 영화들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먼저 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감독님은 이런 치유 영화들을 만드시게 된 뭐 동기나 계기가 있으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요. 또 이제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다루다 보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될 텐데 또 어떤 식으로 접근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이제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저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사람을 믿다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이제 현실이랑 타협하면서 때가 묻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때 이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세 분에게 다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감독님부터. 네. 제가 뭐 이렇게 거대하게 그런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들을 만났을 때 제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리고 제가 몰랐던 어떤 저랑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런 면에서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제 스스로 이 영화를 만들면서 좋은 사람이 조금씩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또 좋고, 그래서 계속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두 분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어떤 노력이 있을까요? 정은아 씨가 먼저 대답해 주세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볼게. 네. 뭐 좋다 나쁘다는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얘기죠. 늘 상대적인 거고. 근데 좋은 게 또 마냥 좋은 걸 수는 없고. 근데 얼마나 당당하게, 정당하게 한가가 이제 좋음의 원칙이 될 수 있다라는 그냥 개인적 생각이 있는데, 늘 이렇게 관계 속에서,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상대를 존중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 늘 상대를 온전히 상대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고민. 왜냐면 이게 좋고 나쁘면 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영화 안에서 이 주제가 굉장히 일맥할 수 있는 얘기인데, 상대의 어떤 결핍이나 어떤 상대가 조금 나랑 다른 차이가 있는 누군가라고 하더라도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상대에게 내가 그나마 바람직한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뭐 좋은 사람이 되도록 내가 좋은 사람이었으면 하는 바람에 노력하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기 씨는 어떠세요? 어려운 질문인데. 어렵네요. 근데 좋은 사람이라는 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3분의 1은 내가 뭐래도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또 3분의 1은 내가 뭐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또 3분의 1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 오히려 뭔가 점점 진짜 나를 약간 파괴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좋은 사람이라는 걸 정의하기보다는 그냥 사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선택이 정말 많잖아요. 살면서 사소한 것부터 그런 선택이 있어서 최소한 그래도 양심에 갑자기 느껴지는 그런 행동을 최대한 좀 피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면 그래도 스스로 좋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답했을 때 이게 저희 뭐 가장 헤드라인처럼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 정말요?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웃긴데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던졌을 때 순호처럼 고민할 수 있다면 내가 과연 좋은 사람일까? 잠깐이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은 이미 좋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저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좋은 사람이라는 게. 근데 과연 내가 좋은 사람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좋은 사람의 자격은 충분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많은 관객분들께 용기를 주시는 감독님의 말씀이었어요. 네. 감독이 좀 이따 내가 지금 딱 들고 나는 좋은 사람일까? 고민해야지. 다리 딱 걸고 아이고 나는 좋은 사람일까? 고민해야지. 오늘의 관계가 너무 귀엽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저희 시간관계사 많은 관객분들께 기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만 부탁을 드릴게요. 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신 분은 네. 먼저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이런 영화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감독님이나 배우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관객분들이 많은 걸 이 영화를 보고 장면들을 놓치더라도 혹시 딱 하나만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장면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 지우가 병실에 누워있을 때 지우를 바라보던 우성 씨의 눈, 사실은 그 뒤에 대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대사가 필요 없을 만큼 다 표현해줬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게 표현이 안 됐다면 뭐 다른 씬들이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많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지우가 이렇게 그 안정제를 맞고 이제 눈을 이렇게 뜨고 있을 때 우성 씨가 지우를 바라볼 때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한기 씨는 어떠세요? 한 장면. 그럼 저는 법정 씬? 네, 아무래도 저희 영화의 모든 분들이 함께 출연진들이 함께 나오시는 모든 배우분들이 나오시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 그 장면이 지금까지 그 상황에서
각각의 인물들의 느꼈을 그런 감정들이 좀 보여지는 장면이다 보니까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장면, 네. 법정 장면, 마지막 법정 장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씨는 아까 그 포옹하는 씬 가장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관객분한테도 그 장면을 말씀하실 건가요? 뭐 장면으로 따지면 그렇고요. 영화 저는 어떤 장면보다는 영화가 던지는 정서 자체가 여러 관객분들이 가져가 주셨으면 하는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영화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잠깐 이렇게 뭔가 아까 질문하셨듯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뭘까?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좋은 사람일까? 이렇게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를 안아주고 격려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떤 본인을 안을 수 있고 옆에 사람을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정서를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질문을 더 받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질문을 여기까지밖에 못 받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가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라서 여기 오늘 CGV 스타 라이브 톡 이곳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과 다른 조개관에서도 함께 보고 계신 관객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영화가 끝난 후에도 이렇게 자리 지켜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제가 능력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좀 부끄럽고 떨리고 이러는데 저희 스태프들이나 배우분들 진심을 가지고 찍었다는 것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심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전해지셨다면 주위에 많이 소문 내주시고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되게 빨리 갔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끝난 것 같은데 되게 많이 질문해 주시려고 손들어 주시고 영화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영화 13일날 개봉하니까 개봉하고 나서도 지금 느끼셨던 그런 감정들 많이 소문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까 여기 오는 길에 보니까 기온이 또 떨어지더라고요. 늦은 시간 귀갓길에 조심해서 집으로 귀가하시고요. 따뜻한 집에 들어가셔서 SNS 각종부터 주민에 대한 따뜻한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시고 소식하고 재미있는 답변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2019년 새해 여러분들 마음의 온도를 성큼 높여줄 영화 증인은 2월 13일 개봉하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CGV 스타 라이브 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